아이고 야야 얼굴 좀 보자.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2005년 등장하여 세계 최대의 인터넷 비디오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튜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즐기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아니 잘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업데이트를 한 거야? 싶은 업데이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죠. 오늘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유튜브 업데이트 탑 6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6위, 무수한 광고 요청. 척 보기에도 재밌어 보이는 썸네일을 발견하고 아싸 이거 봐야지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광고 때문입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저퀄리티는 기본, 의미 없는 유행어만 좔좔잘 쏟아내는 광고, 또 그 길이는 어찌나 긴지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데요. 다행히도 나만의 작고 소중한 유튜버들은 아직 수익 허가가 나지 않아 광고 없이도 영상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수익 허가가 나지 않았거나 수익 창출 신청을 하지 않은 유튜버들의 영상에도 모조리 광고를 붙여버리는 정책을 유튜브가 시행했기 때문이죠. 저는 광고 안 달 건데요? 하는 유튜버들의 의견도 싸그리 무시하고 광고를 덕지 붙인 다음 그 수익은 전부 유튜브가 꿀꺽 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공익을 위해 무료로 공개한 영상이나 반성이나 사과를 목적으로 수익 창출을 신청하지 않은 영상에도 광고가 재생되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광고가 나오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강제로 구독하게 만들려는 유튜브의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튜브 측에서는 이 모든 비판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탓에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다 광고 투성이라 망해버린 판도라 TV 꼴 나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5위, 키즈 콘텐츠 미니 플레이어 금지. 유튜브에 익숙한 시청자들은 보고 있던 영상이 끝나갈 때쯤에는 이미 다음에 볼 영상을 검색하는 게 국룰이죠.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상태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기존 영상을 미니 플레이어 상태로 만들고 근데 이건 왜 재생이 멈춰버리는 거지? 알고 보니 키즈 콘텐츠에서는 이 기능 자체가 막혀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왕국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가 이 다음에는 라이온킹 봐야지 하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아니 재생이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데요. 유튜브는 2020년 1월 키즈 콘텐츠의 댓글을 막아버린다거나 좋아요나 싫어요를 누르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제약이 담긴 업데이트를 했죠. 이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청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작은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나빠서 그렇대. 아이들 영상에만 집중하도록 하려는 이유래. 같은 추측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유라도 알려주던지 다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안 되나? 저도 애기들 만화 정말 좋아하는데 말이죠. 4위, 커뮤니티 자막 사라짐. 유튜버는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정말 다양한 언어의 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을 때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던 자막. 영상 제작자가 자막을 추가해 놓지 않았더라도 시청자들이 직접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자막 기능 덕분에 유명한 영상은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일으켰던 조혜련 씨의 태보 영상은 무려 54개의 언어로 자막이 달리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 자막이 2020년 9월부터 사라져버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측에서는 시청자들이 커뮤니티 자막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을 뿐더러 영상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스팸성 자막까지 올라오는 탓에 커뮤니티 자막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가 자신의 언어로 자막을 일일이 달아줄 수가 없다 보니 잘 보고 있던 유튜버의 영상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죠.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커뮤니티 자막.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았는데 대체 누가 악용한 거예요? 너무하네요 정말. 3위, 싫어요 표시 삭제. 유튜브 영상의 인기를 대표하는 조회수. 하지만 조회수만큼이나 해당 영상의 선호도를 알아볼 수 있는 좋아요와 싫어요도 영상을 보기 전부터 이 영상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였는데요. 작년 11월 돌연 유튜브 측에서는 이 싫어요의 표시를 삭제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일명 싫어요 폭탄에 표적이 된 크리에이터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고 실험 결과
싫어요의 수를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이런 행위를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죠. 결국 유튜브는 모든 영상에서 싫어요의 수를 안 보이게 해버렸는데요. 생각보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을 전하는 영상에 싫어요를 누름으로써 그 실망을 표현했죠. 그 수는 무려 좋아요의 10배나 되는 13만 개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의 공동 설립자 자베드 카림 역시 유튜브 최초의 영상 Me at the Jew의 영상 설명을 바꿔가기까지 하며 이런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사라진 유튜브의 싫어요 표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는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싫어요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 유튜버를 타겟 삼아 단체로 괴롭히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역시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2위, 재생바 드래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얼른 원하는 내용을 찾고 싶을 때가 많죠. 한 이쯤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콕 찍으면 재생바가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씩 터치해봤자 겨우 10초밖에 넘어가질 않고 어떻게 해야 원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유튜브 재생바를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드래그라고 검색만 해도 원래 방식인 터치로 돌리는 방법을 찾거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업데이트가 더 화나는 것은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조용히 진행해버린 업데이트라는 것. 미리 알았으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리니 황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쓰는 사람들을 모두 불편하게 하는 이런 패치를 말도 없이 진행해버리다니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1위, 강제 저화질 재생. 새로 나온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얼마나 성능이 뛰어날까 기대하며 유튜브를 켰는데 아니 화질의 상태가?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GOS? 네,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저화질이 기본으로 재생되도록 해둔 것인데요. 2020년 3월부터 유튜브는 영상의 기본 설정을 고화질에서 표준 화질로 변경하고 화질 설정을 자동, 높은 화질, 데이터 절약 모드로 분류해줬죠. 하지만 높은 화질을 선택해도 480, 360 같은 저화질을 띄워주거나 심지어는 144를 고화질이랍시고 띄워서 일일이 설정해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구글이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자 몇몇 네티즌들은 구글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같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무엇이 맞다고 하더라도 난데없이 사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저화질로 영상이 재생되는 와중에도 광고는 초고화질로 툭툭 튀어나와 사람들을 더욱더 열받게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랭킹스쿨의 화질은 고화질로 잘 재생되고 있는 중인가요? 이제는 비교할 만한 플랫폼마저 없는 유튜브인 만큼 아무리 새롭게 한 업데이트가 불편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잘 된다고 유저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새롭게 대체할 플랫폼이 등장하여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듣고 계신가요? 수전 워치즈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